본 강의는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유튜브 한강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1과목인 산업안전보건법령 2015년 12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안전인증 대상인 프레스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맞는 설명이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나와 있습니다. 프레스,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속하죠. 이 외에도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 상황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이 모든 내용들이 기출되었었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2번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8조에 나와 있죠. 2항에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번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 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 보존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 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4번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가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등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는 서면 심사로서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나와 있죠. 기계 및 방호장치 보호구가 유해 위험한 기계 등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는 예비심사를 얘기합니다. 예비심사의 경우 3항에 나와 있죠. 심사기간은 7일입니다. 따라서 15일 이내가 아니라 7일이 되겠죠. 틀린 것은 4번이고요. 5번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13조에 나와 있습니다.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에 대한 해설만 보시지 마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같은 조항이라도 기출되지 않은 부분 또는 다른 회차에 기출된 부분들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 건수 산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1번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가 있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사고 사망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업무상 사고 사망 만행률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만올림한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 사망 만행률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고 사망 만행률은 사고 사망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누고 만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번 사망재해자의 재해 발생 시기가 2014년 11월 20일이고 사망 시기가 2015년 4월 8일인 경우 사망재해자에 대해서는 부상재해자의 5배로 하여 가중시를 부여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해당 내용은 여기 나와 있죠.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4번 산업재해자 중 근로자 간 폭행에 의한 경우로서 사업주의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맞는 설명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밤과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 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입니다.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 천재 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 간의 과실은 제외입니다.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입니다. 5번 사고 사망 만인율 계산식에서 삼시 근로자 수는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에 노무 비율을 곱한 값에 건설업 월 평균 임금의 12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해당 내용은 여기 산출되는 계산식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빈출된 내용이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나와 있고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실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하죠. 다양한 연도에 걸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겠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규정된 내용이 없고요. 부상자 또는 직업성실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해야 되죠. 1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장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와 시행령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이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뒤끝, 리을이 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문제를 수정을 하지 않았네요. 2015년 기준으로는 정답이 기역, 니은, 리을이었지만 현행법상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해당 내용은 교재를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나와 있고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이 평균 재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이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이 평균 사망 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합니다. 해당 내용은 15년뿐만 아니라 14년, 19년, 24년에도 출제된 바 있고요.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3번이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중대재해가 연간 5건, 2건 이상 발생하면 해당되죠.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용한 니트로벤젠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5명 발생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되죠. 그리고 4번,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율의 2배인 경우, 2배 이상인 경우니까 맞겠죠. 5번,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4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상시근로자가 100명의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누출된 유해 광선인 자외선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은 화학적 인자가 아니죠. 유해 광선 자외선은 물리적 인자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1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 5번,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는 가구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5번이고요. 나머지 설명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먼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죠.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 원,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20억 원 미만, 1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겸직을 할 수 있겠죠. 동일한 사업주가 강요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 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00명 이내여야 한다.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입니다. 합계가 300명 이내입니다. 3번,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아니죠. 14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같고요. 해임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상시근로자 50명이 전기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사내 하도급 업체를 두고 있는 경우 소급인인 사업주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급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을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